헬레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데미리투스? 드미리투스? 일단 데미리투스라고 우선 해놓고 예. 발음이 틀렸으면 댓글이 달리겠죠. 데미리투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항상 언니네 피부과 재미있게 모두 시청한 나는 의사다 애청자입니다. 비욘디 채널에서 이 채널로 갈아탔는데 재밌으면서도 궁금했던 사안을 알게 돼 너무 좋았어요. 항상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 비욘디 피부과 관련 영상 모조리 보고 이 채널에서는 헬레나 교수님 설명도 추가로 해서 새로운 상식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화장품에 대한 시각도 교수님은 남다르신 것 같아 흥미롭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기미 관련한 영상을 이미 다뤄주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미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레이저를 잘못하면 오히려 레이저로 더 기미가 심각해져서 피부과에 온 사람들이 많다고 오히려 바르는 약을 권유하시던데요. 이 채널에서는 레이저 치료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셔서 아쉬웠습니다. 혹시 바르는 약으로 기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저가 하얀 피부에는 잘 받지만 안 그런 피부도 있고 오히려 레이저로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경우도 있다 해서 바르는 약으로 안정적으로 기미를 꾸준히 관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드려요. 기미치료 약에 대한 설명이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레이저 시술을 아주 여러 번 장기적으로 받기도 부담스럽고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맨날 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를 1년 훨씬 지나고 처음 알았네요. 네, 저희가 레이저 관련해서만 얘기를 했었나 봅니다. 약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성질이 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뭔가 안정적으로 오래 바르시라 그러면 도망가세요. 또 기미는 특히 레이저가 다른 레이저보다 훨씬 천천히 하는 레이저거든요. 근데 약은 걔보다 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설명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기미 치료는 세 가지가 다 조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는 충분한 레이저 치료. 근데 충분한 레이저 치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저를 잘못하면 기미라는 건 성격을 건드려서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 되냐면 매번 말씀드리는 살살 달래서 이 세포들이 약간 넋이 나가게 홀리는 건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미 치료의 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항노화 치료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늘어나고 붉은 피부가 된단 말이에요. 네. 붉다는 얘기는 햇볕에 의해서 많이 손상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색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진피층도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레티놀 계열. 아니면 여기에 어떤 진피 안에 뭐를 뭐 주입을 한다거나 레이저를 해서 진피를 튼튼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진해지지 않게 햇볕에 차단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전상으로는 표피와 진피, 거기에 있는 색소를 없애는 거. 그다음에 진피를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법. 세 번째는 더 늙지 않게 햇볕을 차단하는 방법. 이렇게 기미 치료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레이저를 쓰는 거예요. 색소 레이저를 하거나 진피를 건강하게 하는 레이저를 쓰는 레이저 치료가 첫 번째고 그동안 저희가 많이 다뤘던 거고요. 두 번째는 약이에요. 약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색소를 없애는 약. 두 번째는 진피를 튼튼하게 하는 약.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염증이 있을 때 없애는. 얘를 세 개를 섞은 게 보면 그 기미에 바르는 약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미의 색소를 없애는 그런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그래서 이 하이드로키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미 연고라고 할 수 있죠. 기미 연고 이름들은 뭐 예전에 트리루마라는 외국 제품도 있었고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는 멜라논 크림도 있고 일반 약품인 도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약품인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키논이 4% 내지 5% 정도가 들어있고 도미나 크림 일반 약은 2%, 전문 약은 4%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하이드로키논 자체도 햇볕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자극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저희가 진피를 튼튼하게 하는 기전으로 트레티노인, 그러니까 레티놀 계열의 비타민 A 유도체인 이 트레티노인 같은 거를 많이 써요. 얘는 이전에 스티바 같은 데도 설명드렸지만 레티놀 계열은 진피의 콜라겐 합성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밑에가
든든하게 있으면 위에 애들이 색소를 덜 침착하게 하는 기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래도 김이 생기는 거는 어떤 염증에 취약하다고 보니까 염증을 완화시키는 스테로이드제가 약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논, 트릴루마 얘네들을 너무 장기간 썼을 때는 피부가 오히려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에 의한 피부 위축.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간 쓰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트릴루마라는 연고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미 연고였어요. 근데 그게 피부가 하얀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효과가 좋은 기미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레티노이드의 함량이 높다 보니까 자극이 되게 심했었어요. 하이드로키노네도 자극이 심해서 너무 따가워하고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하이드로키노네 함량을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레티노이드 함량을 좀 낮춘 크림들로 만들어서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 빼고 스테로이드 빼고 두 가지의 자극이 좀 심한 편이에요. 따가워서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밑에다가 보습제, 특히 피부 장벽 보습제를 잔뜩 바르라 그러세요. 우선 막을 한번 쳐요. 그런 다음에 연고를 얇게 도포하라 그러고 바르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녁. 밤에 햇볕이 없는 그 시간에 발라주고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계속 발랐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적응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순서를 바꿔서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는 거죠. 가끔 도움이 되는 제품 또 하나 있죠. 비타민C 앰플. 비타민C 앰플도 미백에 큰 도움이 되니까 저녁에는 이 연고를 바르고 아침에는 비타민C 앰플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보습제, 선크림까지 바르면 기미에 대한 어떤 대비들은 되실 거예요.